안녕하세요. 어쩌다 농업하는 곰 한 마리 오곰한다의 오곰입니다. 이제 여과가 되는 거고, 작물 생산 기지고, 작물 생산 배지가 되는 거고, 가수 교환자가 되고, 여기서 공통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먼저 유기물로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거를 분해하는 건 누가 합니까? 미생물이 합니다. 이 의약이라는 거는 성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성분이 흙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분이냐? 물론 흙도 가지고 있는 성분이지만 그 흙 안에 있는 성분을 누가 만들어내냐? 미생물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물하고 같이. 그러면 여기 생산 배지가 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 배지를 가지고 오면은 그 안에 영양 성분이 없기 때문에 미량 요소로 다 때려 넣잖아요. 토양은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 토양의 성질에 맞춰 가지고 넣기 때문에 이 배지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배지 역할에서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영양 성분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양마다 성질이 다르고 토양마다 영양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왜 또 다르냐? 토착균이라는 게 있어요. 토착균. 지역에 가지고 있는 이 토착균이 어떠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생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양액 조성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액 조성표가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양액 조성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을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 이런 역할을 다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이 미생물이 없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거기에서 수질 검사도 하셔야 돼요. 수경 재배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수질 검사를 필수로 하겠지만은, 토양에서 키운다고 해가지고 수질 검사를 안 하시게 되면은 이 흙 안에 어떠한 성분이 뭐가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물 또한 안에 성분이 어떤 게 얼마큼 많이 들어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농장을 제가 가봤더니 자기네들은 철이 많대.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까 망간인 거예요. 본인은 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양액 조성을 받아가지고 해왔는데, 이제 오버가 된 거죠. 망간이 많은데 자꾸 철이 많다고 착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꼭 반드시 가셔서 1년에 한 번씩, 이거 큰 돈 안 드니까 농업기술원이나 농업기술센터 가셔가지고 토양 검사하시고요. 토양 검사하시면서 이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도 검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수질 검사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물 안에 이 미생물들이 많아요. 균들이. 특히나 수돗물 안 쓰시잖아요. 수돗물을 쓰면 저 균은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은 안에 대장균도 있을 수도 있고 레지오넬라 균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들어가가지고 뭘 하겠어요? 유해균한테 힘이 돼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익균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받으셔야 된다. 미생물을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회사에서 나오는 건데, 이 MK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사리치오라는 분이, 이분이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MK균은 토양 개량 자재, 기본이 되는 것으로 주로 세균, 효모균, 사상균, 글리균, 이런 것들이 유용한 균이라, 이 균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강화작용, 분해작용, 질소 고정작용, 그 다음에 분해작용 나오죠. 각각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능력에 또한 각각의 작용 온도가 있기 때문에 작용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 이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 미생물 비료라고 또 가져오셨어요. 미생물 비료.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작물이 잘 안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파우더를 압착을 시켜놓은 이렇게 태블릿 같은 건데, 이거를 큰 물통에다가 넣어가지고 풀어서 쓰면 이 물로만 해도 미생물이 된다. 이분들이 물이 보통 지하수가 퍼올리면 18도잖아요. 근데 미생물은 어떤 온도에서 어떤 미생물들은 24도 이상이 올라가야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36도가 올라가야지만 움직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미생물의 특징도 모르고 이거를 갖다가 그냥 넣어놓고 쓰시다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미생물 배양하는 데 가시면은 거기에 열을 가하지 않습니까? 이제 잘 크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알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데워서 쓸 거냐?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저희 농사 짓는데 물을 갖다가 24도 올리려면 얼마나 많이 데워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오는 거는 상온에서도 이 온도가 작용 온도가 상온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균들만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온도 컨트롤을 하고 있다. 또 생쓰레기 발효를 촉진시켜서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거를 수분과 가스로 분해해서 이게 가수분해를 시켜가지고 또 다른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도 이런 거를 제품을 하나 선정을 할 때 엄청난 공부를 많이 해요. 그쪽에다가 이런 상황 물어보고 저런 상황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뭐 대본 없이 이렇게 그냥 주절주절 떠들 수 있는 게 그만큼 평소에 공부량이 많습니다. 물론 박사님들이야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네. 제가 아는 제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제품은 제가 공부를 했고 또 개발자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제가 이거를 아는 거지 뭐 제가 뭐 농학 박사도 아니고 뭐 미생물 박사도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요런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가지고 본인들께서 적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제 제품을 사주시면 더 좋겠지만은 뭐 꼭 안 사시더라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은 좀 신용을 했던 게 이 회사에서 만드신 오사토 이치오라는 이분께서 이제 와세다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그 항공에서 식물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특허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이분이 뭐 이 간텐코라는 곳에서 이 발효 플랜트를 건설해 가지고 유기비료 제조를 완성시켰다라고 하시는데 이분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토양의 힘, 땅의 힘을 되찾기 위해서 생명공학을 구사 연구 개발을 했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온 거는 자연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토양의 힘. 이게 있으면은 이 하이포니카를 개발하신 분도 그러셨잖아요. 땅이 폭신폭신해 가지고 미생물들이 많으면 폭신폭신하잖아요. 그런 땅에다가 뿌리가 내리면은 땅이 부드럽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이 딱딱하고 굳어버리면 뿌리가 나가려고 해도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땅의 힘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화학 비료를 줄일 수가 없으면 이제 농약을 치시잖아요. 농약을 치면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요 미네랄 마자라는 미네랄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요것도 제가 효과를 본 거를 확인을 했고 이거는 제가 가지고 오는 건 아닌데 국내에서 수입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오키나와 산호인데 요게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사용 방법은 뭐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다른 것보다 이거를 적극 추천드려요. 파우더로 만들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제가 본 산호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기 쿠마모토 쪽 가면은 사츠마이모라고 해서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해요.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한 게 뭐냐면은 거기 이제 화산재가 많거든요. 그 제올라이트라고 하죠. 요런 것도 이제 안에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데 왜 물이 중요하냐면은 요거를 누가 녹입니까? 물이 녹이거든요. 어떻게 성질이 변하고 얼마큼 융화를 잘 시키느냐거든요. 그래서 농업의 기본이 물이 가장 좋아야 된다. 그게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 회장님이세요. 이분이 저희 회장님이고 요게 그냥 흙처럼 보이시잖아요. 이게 다 산호입니다. 산호. 여기가 미야코지마라고 하는 섬인데 미야코지마가 3만 년 전에 이 해저에 있던 산호 무덤이 지진으로 올라오면서 이 섬 자체가 산호예요. 그냥 파면 산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산 사장님을 소개를 해주시면서 여기 있는 거를 한국에 가져가서 이제 비료로 팔겠다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주긴다고 하셨는데 여기 다녀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입을 못하고 내년이나 한번 미야코지마를 다시 한번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물이 안 좋으니까 자꾸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거든요. 그러면 땅의 순기능을 자꾸 상실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작물이 저하가 되고 작물 저하되는 것 같으니까 또 화학 비료를 쓰고 이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끊어라는 게 아니고요. 회복하는 절차를 가져야 됩니다. 자, 화학 비료를 일반적으로 쓰시는 거에 대해서 한 50%, 뭐 70%에서 점점점 줄여 나가시는 거예요. 점점 줄여 나가시면서 이 화학 비료를 2번을 칠 것 같으면 한 번은 미네랄하고 미생물을 투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 쳐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회복시키면서 완전히 땅이 힘을 되찾을 때까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작물 투입 전에는 이제 미생물을 많이 뿌려주세요. 미생물을 뿌려가지고 그 미생물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작물을 투입을 하면 미량 요소는 당연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양액이라든지 이런 게 처음부터 막 농약을 치진 않잖아요. 거기서 미네랄을 또 추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생물 넣고 미네랄 추가해주고, 이때도 같이 미생물을 또 같이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기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화학 비료를 예를 들어서 10번을 준다. 그러면은 미량 요소는 그대로 주시고요. 농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량 요소는 있는 그대로 주시고, 미량 요소도 나중에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화학 비료 10번을 주면은 7번에서 7대 3으로 이렇게 주시다가 6대 4로 이렇게 해마다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힘이 좋아지면은 그때는 아마 3대 7인데 7을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땅이 원래 자생 능력을 갖추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미생물들이 알아서 키워줍니다. 이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해왔는가를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물을 사용하고 이온와이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 바나나 농장 하시는 분인데, 바나나가 보통 8단이거든요. 왜 영화나 사진 같은 데서 보시면 바나나가 요만큼 열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22단까지 빼는 거. 그 다음에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 출신이신데, 선생님을 은퇴하시고 이제 농사를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플망고를 이렇게 키우는데, 이 크기를 한번 보세요. 사람 얼굴만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이제 도쿄의 샌비키라고 하는 가게에다가 이거를 직송을 하는데, 샌비키라는 데가 일본에서 한 100년 정도 된 그 굉장히 고가의 과일만 파는 그런 매장입니다. 토마토 2송이에 100만원 뭐 이렇게 팔아요. 네, 그 긴자의 아주 유명한 과일 가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 여기 이제 토경이거든요. 토경에서 한 개의 모종으로 해가지고 50m, 33단 이렇게 이제 10만원 정도, 한 줄기에 1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린다. 그리고 이제 후지오카 농장에 이 사과 산출량이 증가를 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쓰고요.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는 저기 목이버섯, 그 다음에 뭐 녹차, 그 다음에 프랑스 농장에서 이제 시금치, 또 브라질에서도 이렇게 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물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를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도 당도가, 양파의 당도가 16브릭스입니다. 여기 이제 영국의 그 오이 농장인데, 영국의 오이 65%를 이 농장에서 다 커버를 해요. 요렇게 완전히 다르죠, 오이가. 자, 이걸로 토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토경에 대해서 제일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토경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를 하게 되면 진짜 잘 될까? 아까 저희 본사에서 일본이나 해외에 이렇게 컨설팅 한 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국내에도 있는데, 국내 자료는 이상하게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개를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일본 자료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